60세 이후 남성 자위의 진실, 박미숙 의사가 알려주는 활력 유지의 비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60세 이후 자위에 대한 진짜 이야기, 한국의 중년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위는 부끄럽고 좋지 않은 행동이며 50세가 넘으면 그만두어야 한다고 배우셨죠. 하지만 진실은 그와 다릅니다. 60세가 넘은 후에도 자위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일 뿐 아니라 신체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수 의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며 남성 건강과 중년 이후의 성기능,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만나며 그들이 잘못된 성지식과 수치심, 그리고 오래된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질병이 아닌 무지 때문에 삶의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위를 하거나 아예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극 습관, 빈도, 그리고 행위 중의 심리적 상태가 호르몬과 심장, 나아가 뇌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발기부전, 우울감, 전립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숙면을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신과의 연결을 되찾으며 노화에 저항하고 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잠시 후 자위에 대한 오해와 숨겨진 진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한국 남성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알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든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그렇지 않다면 별표 랭크인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더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많은 남성들이 뒤늦게 깨닫는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반복해온 자위 방식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체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실수, 즉 중년 남성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작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실수입니다. 비밀 1. 무의식적인 자위는 감각 둔화와 발기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백 명의 남성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끄러워하며 진료실에 들어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목소리조차 낮췄습니다. 시간이 지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위를 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지만 예전처럼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겨우 사정할 수 있어요. 혹은 제 몸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한 빠르고 기계적이며 감정이 없는 자위 방식이 신체를 점점 둔감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경계의 조건 반사 회로입니다. 서두르며 긴장한 채로 자극적인 이미지를 보며 항상 같은 손과 동작으로 행위를 반복할수록 뇌는 흥분을 오직 그 패턴에서만 느끼도록 학습합니다. 안타깝게도 뇌는 아주 빨리 적응합니다. 그 결과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발기 품질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나 압력이 필요해지고 결국 실제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약해지며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다르고 너무 느리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부터가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우울감, 수치심, 심지어 절망감에 빠지며 자신의 몸이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하게 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조건 반사는 소위 포르노로 인한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연사정이나 묵회감증, 즉 오르가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수백만 명의 남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 대부분이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몸을 조건화시키고 그 과정을 되돌리지 않으면 단지 성기능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인간관계, 감정적 연결까지 잃게 됩니다. 몸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스킨십과 친밀감을 회피하게 되며 점점 더 고립됩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감정적 소외와 우울증,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의 초기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클리닉에서도 거울을 보지 않게 되는 모습에서도 이런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저는 비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소식은 몸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신경계 역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 인내심,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더 느리고 더 집중하며 감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자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자위는 마치 기어를 넣지 않은 자동차의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회복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별표 완전한 금욕 별표입니다. 다음 비밀에서는 60세 이후 자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왜 건강을 내부에서 천천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밀, 완전한 금욕은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8세로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지만 밤마다 여러 번 깨어 소변을 보는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압박감과 팽만감, 골반 깊숙한 곳에 묵직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엔 그런 건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전립선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여전히 액체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정체되어 일종의 막힌 저수지처럼 변합니다. 이 축적은 전립선 우렬과 염증, 불편감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오래 저장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붓고 염증이 생기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빈뇨, 약한 소변 흐름, 요실금, 심지어 배뇨 시 통증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의 증상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막히고 압박을 받는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런 만성 염증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금욕이 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염증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의 취약성을 줄여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3만 명 가까운 남성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거의 사정하지 않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훨씬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한 후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다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아래는 제공하신 스크립트의 의미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을 더 자연스럽고 전문적으로 다듬은 전문의역 버전 파트 3입니다. 길이는 원문과 유사하며 의미 변화는 10% 이내로 유지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증상은 완화되기 시작했고 압박감이 줄어들며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 안의 일부분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대가는 단순히 몇 번의 불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불편함, 불필요한 약물 복용, 미래의 수술 위험, 심지어 더 높은 질병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뒤 나이쯤 되면 건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장 건강이나 혈압은 꾸준히 관리하면서 왜 전립선 건강은 쉽게 놓치고 있을까요? 혹시 남성들이 느끼는 수치심, 오랜 세월 자위에 대해 품어온 죄책감, 그리고 침묵과 불편함이 실제로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비밀은 그 숨겨진 연결을 밝혀낼 것입니다. 감정의 억압과 신체적 쇠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밀 3.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건강을 해친다.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저는 공통된 침묵을 봅니다. 그것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면 시선은 흔들리고 자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깨를 움츠리며 웃어 넘기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해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죠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분명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원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수치심은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위가 부끄럽고 나약하며 죄스러운 행위로 여겨지던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의 벌, 조롱, 당혹스러운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신경계 깊숙이 자리 잡아 여전히 몸과의 관계를 조용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위축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그것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그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기며 멈추는 이유는 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단절은 단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생물학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모릅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적 활동 자위를 포함하여 실제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옥시토신, 신뢰와 유대의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수면, 기분, 인지 기능을 돕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이 모든 과정을 방해합니다.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을 마음 깊이 심어넣습니다. 수치심은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이혼 후 우울함에 시달리는 72세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질병도 없었지만 늘 피로했고 감정이 무뎌져 있었으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그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10년 넘게 성적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성적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자아의 상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물이나 극적인 변화 없이 그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깨를 펴고 걸었으며 잠을 잘 자고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쳐진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대가입니다. 활력을 조금씩 빼앗고 이제는 너무 늙었다는 속삭임으로 삶의 불꽃을 꺼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목적을 가지고 몸과 다시 연결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온전함을 느낄 수 없는 나이도 없습니다. 수치심이 이토록 깊은 손상을 남긴다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열정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비밀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 본능과 교류를 멈추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이 호르몬 불균형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지 성기능뿐 아니라 사고방식, 행동 패턴,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힘, 동기부여, 자신감, 그리고 성적 활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이 나이 탓이라는 믿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배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잃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식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구가 무시되고 억눌리거나 오랜 수치심과 활동 부족 속에 묻히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때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에너지를 재분배하고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혈액순환을 늦추고 생리적 자원을 절약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줄고 복부 지방은 늘며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던 불꽃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73세에 은퇴한 소방관 박 씨를 기억합니다. 한때 그는 힘과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굽은 어깨와 지친 얼굴로 이제는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임상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성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짜 위협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더 이상 살아있는 본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도록 돕는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나 기대 없이 현재의 감각을 느끼는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상승했고 자세가 반듯해졌으며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은 당신이 집중하는 방향에 반응합니다. 욕망을 무시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의식적인 스킨십과 감각 회복을 통해 뇌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느끼고 싶다. 여전히 살아있다. 이 신호는 수년간 잠들어 있던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 성적 자극 후 심지어 혼자일 때도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체적 상상이나 기대감만으로도 호르몬 조절, 기분,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즐거운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무 자극도 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 반응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피로감,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심장 질환, 당뇨, 인지 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남성들이 되돌릴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되돌아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 자신이다. 그는 56년 동안 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더 이상 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인생의 그 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의 몸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시스템을 종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음경은 몸의 다른 근육이나 혈관 조직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약화되는 기관이라는 것을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조직은 탄력을 잃고 혈관은 굳어지며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미세한 손상과 경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다시 사용하려 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죠. 그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비활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며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의 평활근은 서서히 위축되고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망은 기능이 떨어지며 발기를 유도하는 핵심 화학물질인 산화질소의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성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이 변화는 모두에게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몸이 일정한 성적 각성과 혈류 자극을 받지 못하면 그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손상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되면 마음도 따라 약해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며 더 이상 예전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의 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정체성까지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남성들은 위축감, 우울감,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몸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배우자나 스트레스 혹은 수치심 없이도 가능합니다.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극을 통한 규칙적인 발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몸의 건강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에게 아직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물론 사회는 특정 나이가 되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침묵에는 분명 대가가 따릅니다. 몸은 그 침묵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운동 부족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바로 별표 중독 별표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남성들은 스스로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까지 이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포르노 중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감성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포르노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뇌를 변화시키는 자극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상황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주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특히 나이 든 세대에게는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단어 하나만 들어도 시선을 돌리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몸, 생각,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60대와 70대 남성들이 여전히 포르노를 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극을 원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살고 있고 일부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혹은 그 기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포르노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정지 이미지나 부드러운 묘사는 지금의 고속,
고자극, 즉각적인 만족 콘텐츠로 대체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특히 노화된 뇌는 이런 과부하된 자극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특히 점점 더 강한 자극에 노출될수록 뇌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동기부여, 보상, 즐거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되면 뇌는 점차 자연스러운 자극에 무감각해집니다. 단순하고 현실적인 스킨십만으로는 더 이상 흥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만 무언가를 느끼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신경화학적 변화입니다. 뇌의 신경계가 반복된 자극에 적응하며 인위적이고 과도한 자극을 기준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도 점점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발기는 둔감해지고 절정에 도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일부 남성들은 결국 포르노 유발 발기 부전을 겪게 됩니다. 즉, 포르노를 볼 때만 발기할 수 있고 실제 파트너나 스스로의 자극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영향은 침실을 넘어 삶 전반에 미칩니다. 저는 수치심과 우울감에 빠지는 남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하고 점점 위축되며 절망에 잠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이 포르노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포르노에 의지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활력과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남성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라도 당신의 뇌는 회복과 재설정을 통해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성적 흥분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시작은 인공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현실의 감각, 상상력, 그리고 고요함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시각적 자극을 완전히 끊기로 결정하고 어떤 이들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과 뇌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쾌락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즐거움을 되찾고 현실적인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뇌를 다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르노가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했다면 다음에 전할 이야기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극이 뇌를 지배할 수 있다면 고립은 정신 자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진실은 기술이나 화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이 스킨십을 멈출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밀 7. 가장 위험한 실수는 별표 고립 별표입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겪는 수많은 위험 중에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더 해롭고 포르노보다도 더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체적, 정서적 고립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립이란 단순히 혼자 사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깊은 형태의 고립, 즉 스킨십을 멈추고 자신과의 접촉을 잃고 자신의 몸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학습된 태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 나이쯤 되면 그 부분은 끝났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76세에 은퇴한 엔지니어 이 씨가 생각납니다. 그는 품격 있고 점잖은 분이었지만 일상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스킨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옹도 어깨를 토닥이는 일도 없었다고 했죠. 그의 말투는 슬프기보다는 이미 끝난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스킨십은 사치가 아니라 생리적인 필요라는 사실을요. 60대, 70대, 80대의 몸도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신경계는 점차 쇠퇴하고 옥시토신 수치가 떨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면역 기능까지 약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과 감각을 담당하는 회로를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킨십을 멈추면 신체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고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삶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루쯤 스킨십을 건너뛰는 것으로 시작해 일주일 뒤엔 거울을 피하고 한 달 뒤엔 즐거움을 상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고립은 종종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남성이 단순한 쾌락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신과 연결되는 경험을 멈추게 될 때 뇌는 그것을 감정적 철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덜 느끼고 덜 만지고 결국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가입니다. 단지 발기 기능의 저하나 성욕 감소만이 아닙니다. 정체성, 목적, 의식, 그리고 감정의 민감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조용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 심장질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을 떠난 것이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소원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욕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여전히 나에게 속해 있다는 선언이며 뇌와 심장, 신경계의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고 아직 느끼고 싶다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다시 자신과 연결되고 침묵을 깨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으며 다시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자세가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만약 지금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들으셨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연습,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하는 일상 습관입니다.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감각을 되살리며 시간과 침묵 속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순한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은 단순히 자위에 관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 당신이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는지, 그리고 삶과 감정, 성적 에너지, 신체적 활력을 이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당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자위가 몸의 기능을 점차 둔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주의 없이 행해지는 성적 행위는 몸과의 연결을 끊고 민감함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또한 사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전립선 우열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운동을 멈추면 모든 시스템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속하지도 않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며 문화, 종교, 가정에서 비롯된 그 감정은 건강한 남성의 몸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질 때 가속화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만지는 단순한 행위가 이 과정을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한 성기능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지표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침대에서뿐 아니라 자신감, 동기,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르노의 영향을 다뤘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뇌의 화학적 균형을 바꾸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한때 당신을 자극하던 것이 이제는 현실 세계를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실수, 즉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만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연결을 멈추면 몸은 서서히 쇠퇴합니다. 즐거움뿐 아니라 감정과 삶의 목적까지 잃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고장난 존재가 아닙니다. 최고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을 원하고, 뇌는 여전히 느끼고 싶어하며, 심장은 여전히 열리고자 하고,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누구의 도움이 아닌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쇠퇴를 멈추고 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버리며 나이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세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약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존재에 의존해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황금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하루 10분의 간단한 연습을 제안합니다. 조용히, 의식적으로, 존중하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목표도 압박도 없습니다. 오직 접촉, 호흡, 깨달음만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겐 아침의 의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잠들기 전의 시간이 되지만 거의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습관이 아닌 호기심으로 자신을 만지기 시작할 때 그의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내면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 활력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신이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